비 오는 새벽, 한 남자의 발걸음 소리, 오래된 구치소 담장, 낡은 면회실 유리창에 비친 눈빛. 26년의 시간을 단 한 문장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1987년 모제스 엘로 기록된 한 남자는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26년 뒤 그 이름은 법정에서 뒤집힙니다. 하지만 무죄라는 단어가 과연 그를 돌려주었을까요? 1987년의 밤, 사건 발생과 첫 진술. 피해 신고가 접수됩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범죄 수사 관행과 포렌식 기술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목격자와 피해자의 단편적인 진술, 범인의 외양에 대한 묘사, 그리고 라인업이나 사진 열람 절차가 이어집니다. 주인공인 모제스 L의 체포 경위를 살펴보면 알리바이의 존재 여부, 체포 당시 그의 대응, 그리고 언론 헤드라인의 경박함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수사의 그림자, 부실, 편향, 확증 편향. 경찰의 초기 가설 고착, 유력 용의자 만들기. 변호인의 한계. 국선 변호의 과부하, 과학 증거 부재에도 진술 중심으로 굳어진 서사. 당시 포렌식, DNA 전처리 보관 한계, 정액, 머리카락, 섬유 증거 판단 오류 가능성. 사람의 기억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오답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재판과 유죄 확정, 낙인과 상실. 배심이나 단독 재판 여부에 따라 유죄를 이끈 핵심 논거는 목격자의 특정, 심리적 압박 속의 자백 가능성, 알리바이의 붕괴였습니다. 형량 선고와 교도소 생활 속에서 가족은 해체되고 취업과 주거를 잃었으며 언론의 2차 낙인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관점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의심의 씨앗,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다. 기록 열람 청구, 프로보노 변호사와 사설 포렌식, 무죄 프로젝트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증언의 불일치, 라인업 절차 위법성, 감정서의 모호한 통계들이 드러납니다. 만약 이 머리카락이 당시 보관 규정대로 처리됐다면 같은 반성적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DNA와 새로운 증거, 오래된 증거인 슬라이드, 면봉, 의복 섬유들이 재검되고 냉장과 밀봉 상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납니다. 현대적 STR 프로파일링, 혼합시료 분리, 터치 DNA의 해석상 주의점들이 고려됩니다. 결과는 피고인의 프로필과 불일치하거나 제3자의 프로필이 검출됩니다. 통계적 배제치 제시 방식으로 새로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재심 개시와 무죄 선고, 법정의 재구성 살펴보겠습니다. 재심 요건 충족 논리, 새로운 과학 증거, 허위 자백 가능성, 오인 식별 문제, 재판부 판단 요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증거 능력과 증명력 재평가, 선고 장면의 정서, 유죄를 지우는 판결이 아니라 오판을 고치는 판결, 무죄 이후의 삶, 시간이 남긴 상처, 보상 절차인 국가배상과 형사보상, 금액의 현실성과 회복의 간극, 레지스트리 삭제 문제, 디지털 흔적, 관계 회복의 어려움, 피해자 관점 재고, 진실 규명과 2차 피해 방지의 균형, 사법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사과할 수 있을까? 비가 내리던 새벽, 낡은 창틀에 달라붙은 물기처럼 한 남자의 이름도 세월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1987년, 성폭행범. 그리고 26년 뒤 한 문장, 무죄. 하지만 그 사이의 9490일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기억은 카메라가 아닙니다. 라인업의 조명, 경찰의 코멘트, 불안과 공포는 기억의 색을 바꿉니다. 그날의 선택이 한 사람의 청춘을 걷어갔습니다. 냉장고 부석에 남아있던 면봉 하나. 최신 STR 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아니었다고. 과학은 때로 뒤늦게 오지만 명확하게 말합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법정에 올린 한 문장이 26년의 단단한 어둠을 미세하게 쪼갭니다.
하지만 어둠이 사라진 자리에 빛만 남는 건 아니죠. 사법은 사람의 제도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실수를 어떻게 발견하고 고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가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가입니다.